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 착북공약 프로젝트 10호, 11호, 12호 공약 발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약 발표 행사 사회를 맡은 이광희라고 합니다. 공약 발표에 앞서 참석 내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님께서 와주셨습니다. 박수 좀 크게 좀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착북공약 TF 단장을 맡고 계신 김태년 의원님이십니다. 오늘 발표할 공약 전담 매니저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호, 11호 공약 전담 매니저이신 박홍배 의원님 와주셨습니다. 12호 공약 전담 매니저이신 홍기원 의원님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자 10호 공약 제안자이신 안진걸 소장님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TF 소속 참석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 의원님 와주셨습니다. 우리 민병덕 의원님 이거 총괄 매니저이신데 와 계십니다. 네. 김윤 의원님 안 오셨고요. 한민수 의원님 와 계십니다. 김영진 의원님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세은 수석부대변인도 와주셨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요즘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와 민생 현장 방문으로 정말 많은 국민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불광불급, 전광석화, 속전속결, 지성감천, 이렇게 종횡무진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는데요. 분위기가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 밝은 얼굴로 민주당 파이팅 힘차게 외치며 반겨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 응원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잘해야 한다. 국민 신뢰에 반드시 결과로 답해야 한다라는 다짐을 새롭게 하고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더 낮고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목표는 높게, 자세는 낮게, 이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공천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모두가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분들입니다. 그러나 좋은 후보를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후보가 무엇으로 어떻게 국민의 삶을 바꿀 것인지 그 약속도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들께 선보일 공약들도 차곡차곡 착실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어제 정책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공약 체계를 발표했습니다. 5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200개 공약으로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갈 것인지 그 큰 방향과 구체적 실천 방안을 국민께 보고드렸습니다. 이렇게 당이 체계적으로 공약을 준비하는 한편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착붙 공약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관심과 참여 속에 오늘로 착붙 공약 12호까지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실수로 해약한 예금 적금 되살려 드립니다. 실업급여 중단 걱정 없이 창업, 고고, 공공부문 다둥이 올패스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공약하겠습니다. 그동안 발표해온 착붙 공약과 마찬가지로 오늘 공약들 역시 나와 가족, 친구의 고민과 맞닿아 있는 주제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10호, 11호, 12호 공약에 대해 박홍배 의원님과 홍기원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좋은 의견 보내주신 제안자 여러분께 오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장이신 김태년 의원님, 그리고 민병덕 이소영 의원님을 비롯한 TF 소속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선거까지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담길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겪는 불합리와 불편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더 빠르게 정책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또는 꼭 해결됐으면 하는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붙 공약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어제 통영시 욕지도 선상 최고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아마 정당사에서 처음으로 배 위에서 움직이는 배 위에서 선상 최고위원회를 했습니다. 그 선상 최고위원회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수도권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일수록 복지 혜택을 더 두텁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동 전쟁 위기 같은 상황 속에서 가장 피해가 큰 곳은 역시 서민과 취약계층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공약도 혜택도 더 두텁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역량이 있어서 잘 살아가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구조적 한계 속에서 삶이 피곤하고 힘든 분들은 또 국가가 보살펴야 하겠습니다. 이 착붙 공약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아주 큰 공약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몸 안에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생활하는데 불편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1년 365일 생활함에 있어서 불편한 것을 하나하나씩 해결하고 그리고 그 삶을 걱정 없이 불편함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착붙 공약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어질 공약 발표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청래 당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 김태년 단장님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전국의 현장을 도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착붙 공약 프로젝트 발표할 때마다 함께해 주셔서 당대표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선상 최고위원 최초 이건 내가 이야기해 주려고 했던 건데 한 번 더 하세요. 제가 정당 생활 그래도 꽤 오래 했는데 배 위에서 최고위원회를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우리 당이 참 다양하게 하는구나. 정청래 대표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신 거죠? 그런 것 같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미국, 이란, 이스라엘 전쟁의 위기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증시도 회복세를 보이고 환율도 진정 국면입니다. 지금 저기 보면 코스피 지금 지수가 나옵니다만 6,533 오늘도 빨간색으로 또 코스닥도 1,100 이게 지금 최고치인데 빨간색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우리 당의 슬로건은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입니다. 바로 어제는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번 지방선거 200개 공약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책위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 삶에 착 붙는 착붙 공약 발표를 합니다. 일 잘하는 정부, 일 잘하는 민주당, 그리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일 욕심 많은 민주당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약 10호, 11호, 12호의 전담 매니저는 박홍배 의원님, 홍기원 의원님입니다. 먼저 박홍배 의원님이 전담하는 10호 공약은 실수로 해약한 예적금 되살려 드립니다. 입니다. 스마트폰 금융위
일상이 된 시대에 단 한 번의 클릭 실수로 수년간 성실하게 쌓아온 적금이 해지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설마 하시겠지만 실제로 벌어집니다. 문제는 수년간 쌓아온 이자가 사라져도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바꾸겠습니다. 해지 다음 일까지 복구 신청을 허용하고 모든 은행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큰 낭패를 겪는 일 이제 없애겠습니다. 11호 공약은 실업급여 중단 걱정 없이 창업 고고입니다. 직장을 잃고 용기 내어 창업을 결심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는 순간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수입은 없는데 비용이 먼저 나가는 현실, 이 공백을 버티지 못해 꿈을 접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전하는 국민이 많아야 경제가 삽니다. 창업이 생존의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호 공약은 공공부문 다둥이 올 패스입니다. 전담 매니저는 홍기원 의원님입니다. 지역마다 다른 혜택, 제각각인 기준과 복잡한 신청 서류 모두 통합하겠습니다. 주소가 바뀌면 혜택이 끊기는 불편까지 바꾸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부담은 줄이고 행복은 더 크게 만들겠습니다. 실수는 복원하고 도전은 응원하고 아이 키우는 삶은 함께 책임지는 나라 착붙 공약 발굴단이 계속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권향엽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호, 11호 공약 전담 매니저신 박홍배 의원님께서 10호, 11호 공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안진걸 소장님의 10호 제안 이유부터 먼저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10호 공약의 제안 국민은, 제안 시민은 그 유명한 안진걸 소장. 아닙니다. 예. 아유, 기자님들 많이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좋은 공약들을 준비해주신 우리 민주당 집행부 선생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정책래 대표님, 제가 어렸을 때 대표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6K, 상쾌, 통쾌, 3K즘 정치가 필요하다라는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런 그 길거리 보면 이제 착북 공약 받고 있다는 현수막이 엄청 걸려져 있잖아요. 볼 때마다 살포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 바로 이거다.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좀 힘들고 짜증났고 어려웠던 것, 답답했던 거, 억울했던 것들을 하나씩 착착 유쾌하게, 상쾌하게, 통쾌하게 해내나가는 정치가 정말 제대로 되고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저희 민생경제연구소가 제출한 거긴 하지만 저희가 제출한 건 아니고 시민들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얼마 가입하지 않은 적금을 해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럼 뭐 한 2, 300 노는 곳 좀 찾아서 생활비로 쓰려고 했던 건데, 이게 바로 아랫단에 내일 모레나 한 3일 후면 이제 만기 적금 돼가지고 이자만 한 몇백만 원 받는 거 딱 정말 그동안 고생해서 5년, 10년 불어놓은 걸 해지해버린 겁니다. 물론 클릭은 해지하시겠습니까로 물어보기 때 한 2번, 3번 하는데, 이게 사람이 한번 마음으로 해지한다 그러면 착착착착 눌러버리는 거죠. 그게 처음에는 정말 드문 사례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한 팀, 2팀, 3팀, 여러 팀이 오면 저희 민생경제는 한 10팀이 왔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너무 억울한데, 저희들이 은행에 연락이 오면 규정상 어쩔 수 없다. 그 피해자들이 막 피눈물 흘리더라고요. 대학원생도 있었고, 사회초년생도 있었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 손가락이 너무 원망스럽고, 왜 내가 스마트폰으로 그걸 했을까 하면서 막 울고 있는 분들인데, 박홍배 의원님이 이제 국민은행, 우리 은행원 출신이고, 또 금융노조 위원장도 하셔서 생각나는 분이 박홍배 의원님 이거 진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알아보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참 잘한 제도 중에 하나가 차고송금 구제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예금 본 거, 지금도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돈 혹시 잘못 보내본 경험 있으실 겁니다. 한두 번은, 또는 친구들한테 들어본 적이 있던데, 그거 예금 본 거에서 전화만 하면 지금은 바로 돌려주거든요. 그 받은 분이 안 돌려주면 지급 명령 신청 절차까지 무료로 대응을 해줍니다.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그것과 연동해서 우리 의원님이랑 같이 박홍민이랑 차고 해지 구제 절차, 뭐 몇 달, 몇 년 후까지는 그렇게 보장할 수 없겠지만 자기가 해지하고 나면 금방 알거든요. 아차! 큰일 났네! 하면 그래도 하루 안에는
이 보험 상품과 적금 상품은 제가 잘못 해지한 거다 하고, 이건 뭐 은행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민 세금 한 푼도 안 들어가는 정말 좋은 정책이고, 스마트폰 금융 시대에 혹시라도 실수를 하시는 어르신들 또는 너무 정신없이 그걸 잘못 누른 학생들이나 회사원들 또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이렇게 10호로 채택되어 가지고 우리 민생경종이라는 우리 임세훈 소장님과 저희가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가지를 더 준비했는데 채택될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저는 정 대표님이 보시면 어이구 유쾌상쾌 통쾌한 제안들이라고 아마 박수를 보내줄 정책들인데, 뭐 대중교통 조조 할인이 지금 아침 6시 반에만 다 20% 할인이 되는데 7시, 8시에 너무 피크잖아요. 대통령께서 그걸 완화해야 된다 그랬는데 요것만 오늘 줄이겠습니다. 7시까지 타면 대중교통 조절하자면 7시, 8시에 타려했던 분이 많이 분화가 될 거다, 완화가 될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준비해서 다시 안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보내주세요. 네, 10호 11호 공약 담당 매니저 박홍배 의원입니다. 10호 11호 공약은 디지털 환경과 노동시장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해결하기 위한 내 소득을 지키는 착붙 공약입니다. 현재 국내 금융거래의 10건 중에 9건은 스마트폰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거래 일상화로 생활이 편리해졌지만 새로운 소비자 보호 방안의 마련 필요성도 더 커졌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제도가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럼 해지의 의도가 없었던 다른 예적금을 해지해서 이자를 손해보는 차고 해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쉽지 않다입니다. 약관상 해지는 예금주의 책임으로 되어 있고 취소 절차가 별도로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은행에 민원을 접수하면 간혹 구제를 받는 경우가 있지만 은행마다 이 소비자 보호 기준이 다릅니다. 다음 보시는 화면은 한 은행의 스마트폰 앱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금액에 또 계좌번호까지 비슷한 동일한 예금 상품명의 상품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1년 전에 가입한 거고 하나는 최근에 가입한 겁니다. 이 예금주가 갑자기 다시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래쪽에 있는 최근에 가입한 예금을 해지하려고 했는데 착오를 일으켜서 지난해 가입한 만기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정기예금을 해지합니다. 그 중간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조회를 한번 한 다음에 바로 그냥 해지가 됩니다. 특별한 경고창이나 메시지가 없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은행도 경과 기간을 감안해서 중도 해지 이자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나 한 번에 클릭 실수로 작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손해보는 일은 과연 온당한지, 과연 그 책임은 금융 소비자에게만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억울한 착오 해지를 줄이기 위해서 실수로 예적금을 해지한 경우에 원상복구 골든타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영업일까지 복원 신청을 하면 해당 예적금을 되살려서 아까운 이자를 손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기 전에 예적금을 해지하려고 할 경우 이자 손실 금액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등 경고 알림을 강화하겠습니다. 은행들마다 다른 민원 대응에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착오 해지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필요할 경우 약관 개정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11호 실업급여 중단 걱정 없이 창업 고고 공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약은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막 창업하신 분들의 고민에서 출발한 공약으로 시민 박서연 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불리는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최장 9개월간 급여를 지급하면서 재취업 또는 창업활동을 촉진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조기 재취업 또는 창업 촉진입니다. 따라서 조기에 재취업하거나 창업할 경우에 구직급여 지급은 중단되는 대신에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재취업뿐만 아니라 창업도 조기 재취업 수당 수급 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재취업자와 달리 창업 초기에 수입이 없어서 차라리 실업수당이나 계속 받을 걸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창업 초기에는 매출도 적고 또 임차료, 설비비, 재료비, 홍보비 등 나가는 돈이 많아서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생활고를 겪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기 재취업 수당의 수급 대상자의 약 6% 정도만 창업자입니다. 물론 창업이 쉽지 않죠. 그러나 동제도 자체가 재취업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도 한 원인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자격이 되는 점, 12개월 이상 재직한 이후 또는 창업한 이후에 수당이 지급되는 점 등은 재취업자에게는 특별히 문제가 없지만 창업자의 사정하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조기 재취업 수당 제도에서 창업 트랙을 별도로 분리해서 창업 응원 수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잔여기간 2분의 1 이상 요건을 폐지해서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창업자도 지원하고 또 사업 유지 요건을 6개월로 단축해서 돈이 필요할 때 제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초기에 자금 수요를 고려해서 지급률을 최대 100%로 확대하겠습니다. 소중한 기금 재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부정수급 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창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창업 응원 수당은 그 지원의 시작입니다. 창업 초기의 소득 공백 완화,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더불어민주당이 창업 응원 수당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모든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박홍배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2호 공약 전담 매니저이신 홍기원 의원님께서 12호 공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착붙 공약 12호 공공부문 다둥이 올패스 전담 매니저 평택시갑 홍기원 의원입니다. 요즘 2자녀 이상의 아이들을 소유하는 가정이라면 이른바 다둥이 카드를 모두 소유하고 계실 겁니다. 이 카드는 지역의 공영주차장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또 지역 내 상권에서도 여러 혜택이 부여돼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둥이 카드를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거주하는 지역을 벗어나면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시설에서는 다둥이 카드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부 시설에서는 다둥이 카드와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둥이 가족에 대한 지원이 지자체 사무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둥이 가족이라는 조건은 모두 같은데 왜 이용하려는 시설마다 제시해야 할 서류가 다를까요? 또 지자체가 민간 제휴 등을 통해 확보한 지역의 특별 혜택은 모르겠지만 공공시설에서만큼은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북에 사시는 임모모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다둥이 가족이라면 국가나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박물관, 고궁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만큼은 어디서나 손쉽게 다자녀 가구임을 인정받고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국 호환 체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을 토대로 여러 고민을 해서 오늘 우리 추진단에서 마련한 공공부문 다둥이 올패스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이른바 다둥이 올패스 앱을 개발해서 전국 다자녀 가정의 혜택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카드 발급자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 앱을 개발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서 앱과 신분증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다자녀 가정임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의 데이터를 연동해 검색 한 번으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혜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둘째, 오늘 발표되는 다둥이 올패스 발급 대상 가정의 자녀 범위와 막내 자녀 연령 기준을 조정해서 수혜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가정에서 다둥이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정 자녀 수와 막내 자녀의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태아가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막내 자녀의 연령 기준 역시 지자체별로 15세부터 24세까지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지역마다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천차만별인 상황입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 공공부문 다둥이 올패스 발급 기준을 태아를 포함한 두 자녀로 그리고 막내 자녀의 연령을 24세인 가구까지 확대해서 국공립시설 등 공공부문에서만큼은 더 많은 가족이 더 풍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지자체가 민간 협업을 통해 확보한 혜택은 각 지자체 설정 기준에 따라 발급받은 카드를 소유한 가정의 거주지역 내에서 부여되는 기존 제도는 유지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공공부문에서만큼은 전국의 모든 다자녀 가정이 언제 어디서나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국적인 호환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공부문 다둥이 올 패스 공약은 향후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법률 개정을 포함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약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전국의 다둥이 가족들이 더 많은 곳에서 더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민주당이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약간의 사심이 민병덕 의원님의 사심이 들어가요. 김태년 의원님의 사심. 그러면 착붙 공약할 때마다 제가 질문을 한두 가지씩 하는데 마지막에 홍기원 의원께서 그 화면 좀 같이 띄워주실래요? 제가 아들만 셋입니다. 다둥인데 막내가 2002년 11월생이니까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은 됩니다. 해당은이 됩니까? 예. 그러면 저는 96년생, 98년생, 2002년생 세 자녀이기 때문에 네. 이미 한 아이가 24세를 넘더라도 네. 두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막내니까요. 막내가. 네. 그래서 저 기준으로 보면 네. 올해까지는 저도 네. 세 자녀 다둥이로 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나는 막내가 2005년생이어서 해당이 됩니다. 몇입니까? 셋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저도 이제 다둥이 올패스 저걸 가지고 다니면 어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공공. 경복궁을 간다. 네. 무슨 관람료 예, 이런 것을 관람료 할인받고. 할인이 얼마? 공영 주차장. 그거는 지자체별로 할인율이 좀 조금씩 다를 수 달라요? 있는데. 예, 예. 주차요금. 지금은 서울이 주소니까 주로 서울에서만 되는데 네. 이게 도입이 되면 경기도, 통영 여기 가서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 그렇군요. 네, 그 혜택을 앱을- 이렇게 예. 받을 수 있고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모두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그대로 계시고 여기 분들만 우리 김영진 의원님부터 뒤로 오시면.